매번 일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냥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을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영업직도 매번 다른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매번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매번 다른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도 다르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컨텐츠의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그냥 똑같은 홍보 영상이라고 해도 회사마다 다르고 또 회사의 그 담당자마다 또 그 분위기가 다르고 정말 그냥 다 달라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막 생각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그게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다양한 업체와 다양한 또 그 산업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영상도 해보고 저런 영상도 해보고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뭐 촬영을 하거나 편집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 또 어딘가에 공개가 되거나 했을 때 되게 뭐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예고편이라든지 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인데 영화 예고편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하는데 제가 만든 예고편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뭐랄까 짜릿함과 그쵸 뿌듯함이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저걸 보고 있구나.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똑같이 TV에서 나오거나 내가 만들었던 어떤 콘텐츠의 그 결과물들이 소스로 막 나올 때 그럴 때 뭔가 이거 내가 한 건데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스스로 만족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또 거기에서 좀 그래 내가 이 일을 잘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매력적으로 저희가 다가왔겠죠. 네. 개인 사업체이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이 아마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초반 1, 2년 단계에서는 이제 혼자 모든 프로젝트의 A부터 Z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작업자라는 저라는 사람의 스킬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에서 50 정도 수준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일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클라이언트는 1에서 100까지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저에게 요구를 하지만 저는 1에서 50까지밖에 못하는 작업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51에서 100까지 하는 작업자를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재정적으로도 사실 정기적으로 제가 직원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라는 게 어쨌든 자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매출과 수익이 그 가정의 수입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매출에서 또 그런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외주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사실 이게 좀 충족이 되면 이런 사람들 쓰고 이런 장비를 좀 보충을 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들이 더 기회가 많은데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실 벌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어쨌든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사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반 직장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산업이라든지 업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받았지만 제가 그걸 한 달 내내 해봤자 월급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오는 이 수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도움 주셨던 분들의 말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업을 고민하는 그 당시에 네가 월급의 2배에서 3배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업체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어떤 팁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월급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를 알아봐야 되겠다로 아마 방향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투자를 조금 받기도 했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 사무실도 최근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전을 한 거여서 규모적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좀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외주 제작만 하다 보면은 일이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면 저희 수익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잡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사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파트너사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협업을 해서 자체 컨텐츠를 좀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라도 제작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여겨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컨텐츠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정년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실 디스플레이는 더 많아지고 있고, 물론 반대로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면서 이제 경쟁 업체들도 많아지고,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단가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 같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양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컨텐츠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은 유튜브가 가장 대세이긴 하지만 더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년에도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인재들을 제가 잘 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노후로 돌리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죠. 그 단계가 이제 사실은 자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인쇄처럼 생기는 어떤 그 저작권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 게 이제 노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각도로 좀 보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아직은. 뭐 이렇게 영상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카페도 운영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인테리어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음악을 뭐 틀어넣는 분위기라던가 그런 걸 상상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일단 오픈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고, 고정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저한테는 안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조금은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업종이 저한테는 더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업종에 대한 고민은 정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는 게, 저는 기독교기는 한데요. 제가 사업체를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기독교에는 11조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재정의 뭐 10분의 1을 다시 이제 헌금으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종교의 가치관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모님한테 기독교인으로서 잘 교육을 받고 그 부분이 훈련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의 11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도 11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하나 정도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되게 먼 타지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계신 어떤 선교사님 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제 그런 컨텐츠가 필요한 경우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 간단히 편집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가 얻었던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해서 어떤 사회 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회사가 만약에 커지고 정말 법인화가 되고 이제 나름의 시스템들이 갖춰져 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회사의 내부의 시스템으로 갖춰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좀 있기는 해요. 사회 환원 관련된 컨텐츠 아니면 뭐 우리 활동들이 좀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경험들, 해외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것들이 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콘텐츠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꿀팁? 이것도 약간 종교적인 신념이긴 한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딱 보고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일을 하듯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을 한다면 그만큼 하나하나의 일에 정성을 들이고 또 거기에 좀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투여하고 한 번 볼 걸 두 번 살펴본다든지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1번부터 5번까지 나에게 요청을 했지만 저 사람이 이것만 원하진 않을 것 같은데 6번, 7번도 원할 것 같아 라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뭔가 관심을 가져서 반발 앞서만 나가도 사실 많은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좋게 피드백을 주셨고 평가도 그렇게 해주시기도 했고 한 번 거래를 했던 거래처에서 다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끝나서 다음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사실 기분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도 사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 과정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요청도 많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조금씩만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대응해드리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제일 어려웠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업계가 다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제 기준에서만 그냥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다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나와서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양으로 비교해 보면 뭐 직장 생활을 한 2, 3년 차에서 길게는 5년 차까지는 회사에서 배운 게 훨씬 많아요. 만약에 그 기간에 내가 정말 못 참아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젊은 분들 중에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으세요. 그거는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그 비전을 발견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명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역량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었을 때는 도전하면 되죠. 근데 그냥 마냥 내가 이 회사가 너무 힘들고 나의 삶이 그냥 고민되는 단계에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와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회사를 당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온다기보다는 겹쳐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작업자들은 그럴 거예요. 회사를 하면서 내가 나가서도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 회사를 보고 일을 나한테 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일을 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조금씩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단계가 있고 그리고 배고픈 시절이 있고 고리고리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